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에 있는 대학 385곳 중 절반 가까운 대학이 20년 뒤에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일수록 소멸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대학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과 지방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 중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직접 청년 인재를 육성해 정착을 유도하는 시도가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교육대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초등교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진학한 교육대학교,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지방대학이 놓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위기를 맞은 지방대의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먼저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대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20년 뒤에는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SK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한 해를 빼고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학 알림이 지표마저 급락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69%에 그쳤고 자퇴율은 14.8%까지 치솟으며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학생은 막 없고 막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디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막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0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였지만 본교가 이전하면서 캠퍼스 주변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구권역에서만 아시아대학교와 경북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권역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총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학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2년에서 2046년 사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은 385곳인데 앞으로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31개 대학 가운데 44%인 146개 대학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도 권역별 충원율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이 90%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은 80%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우려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부 학교는 지금도 모집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중에는 한 개 학과만 있습니다. 한 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들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친선 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마 그런 일들은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고 이러한 정책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그동안에 조용히 수많은 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노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함께 침체되기도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보셨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방대학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학생들은 자라온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왜 인서울을 꿈꾸는 걸까요? 딜라이브TV 이주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저출산으로 나날이 줄어드는 학령 인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보단 서울로 가야 한다는 풍조가 더욱 강해지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뭐 전공이라던가 인기 학과나 비인기 학과에 따라서 아마 명암이 갈릴 가능성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젊은 층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래전부터 인서울은 많은 학생들에게 꿈이었는데요. 그들은 왜 자라온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서울로 진학을 꿈꾸는 걸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서울의 이유로 취업을 꼽았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시장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학과에서 학교를 옮기는 이유도 결국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학습 환경이나 동문회 같은 인적 네트워크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단순히 요즘에는 사실 실력 위주가 좀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상위권 대학에서 좀 주변에서 같이 학우들하고 이제 그런 시너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좀 뭐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활동하는 학회라던가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요즘 추세가 학생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시선입니다. 보통 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 보는 인원만 해도 되게 많이 줄고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 가기 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게 이 정도는 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역 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고민과 요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교육대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초등교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진학한 교육대학교,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HCN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서울에서 임용된 초등교사는 모두 922명. 2020년에 들어서는 300명대로 떨어지더니 올해 임용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졸업하고 초등교사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근데 교대 TU는 그대로인데 임용고시 TU가 지금 반토막 절반이 이렇게 막 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점점 재수생은 쌓여가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원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 10년 전 50만 명을 넘겼던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약 39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과 2033년에는 한 학급에 속한 학생이
각각 18.7명과 11.4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 수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교원 수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40분으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중심될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AI와 디지털 시대, 맞춤형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좀 덜 줄이겠다는 거지 교원 숫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교과 교사 외에 비교과 교사들까지도 AI 디지털 교사를 포함해서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 그러나 교대생들이 우려하는 임용절벽을 해소할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 임용절벽의 위기를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끌어낼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지역마다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죠. 청년이 떠나면서 지역 대학과 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직접 청년 인재를 육성해 정착을 유도하는 시도가 충남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대학 새내기들, 설렘 반 긴장 반 수업에 집중합니다. 신성대가 올해 신설한 화학공학과입니다. 신입생 40명을 뽑았는데 정원의 인원까지 총 56명이 등록했습니다. 경쟁률은 5대1 이상, 인기 비결은 역시 취업입니다. 가까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출신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대산 지역이 되게 큰 석유화학 공단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 서산 지역이나 당진 지역 이런 근처의 지역에서 이제 솔직히 꿈의 이제 직장을 이렇게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취업에는 얼마나 유리할까? 성적 상위 50%인의 졸업생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업 7곳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현장 출신 전문가로 꾸려진 강사진이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30년 이상 된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 건데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지방대는 학생 부족 위기를 극복해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청년 유출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서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실습 장비 구입 등 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서산시 내에서 취업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 또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인재를 길러 정착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가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의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입니다.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준비한 특집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